북한 노동당 간부들한테 경고를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당신들이 한 나쁜 짓 우리 다 알고 있지만은 봐준다. 그러나 앞으로 북한에서 마음대로 사람들을 재판도 하지 않고 죽인다든지 고문한다든지 아니면 강제수용소로 보내는 그런 행동을 하면은 통일된 이후에도 공소시효 불문하고 반드시 처벌하겠다 하는 것을 국회 결의로서 북한에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좀 안 캥기겠습니까? 안 캥기겠어요? 이미 이런 현상이 1990년대 초에 한번 있었어요. 남북간에 접촉하면은 북한 사람이 자기 카운터파트인 사람하고 우리 산책 좀 합시다 하면서 산책하 나와가지고는 우리 통일되면은 당신 집과는 말은 우리 정가 통일되면은 당신은 내가 봐줄 거고 남한이 통일하면 우리 가족 좀 부탁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1990년대. 그러다가 김대중이가 풀려난 이후에는 완전히 북한 사람들이 살판났다 해가지고 오히려 공세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북한 사람들이 미래를 걱정하도록 이렇게 만든다. 즉 인권, 정보, 돈의 힘을 북한한테 밀어넣어가지고 북한 체제가 내부로부터 변화돼가지고 북한 사람들 손으로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고 북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명칭을 뭐라고 하나 붙여야 되겠는데 진실과 자유와 정보에 의해서 북한 체제를 무너뜨린다. 정보 확산 정책이라는 말을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걸 하여튼 근사한 이거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햇빛 정책이죠. 김대중이가 나쁜 말을 쓰다 그걸 아주 말을 가져가가지고 이상한 방향으로 쓰는 바람에 말 하나를 아주 죽여버렸는데 요게 진짜 햇빛 정책이죠. 진짜 햇빛 정책을 통해서 북한을 내부로부터 변화시키는 방법밖에 없다 하는 것이 이제 확실해졌어요. 북한에 대해서 좀 생각이 있는 사람은 다 이런 방향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우리가 노무현이가 박아놓은 또 다른 하나의 대목, 그것은 세종시보다도 한 중요도가 한 100배쯤 더 중요한 대목이 하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한미연합사 해체죠. 한미연합사 해체. 공식적인 명칭은 전시작전권 전환. 전시작전권 전환. 이거는 2012년 4월 17일이라는 딱 못이 딱 박혀 있는 겁니다. 2012년 4월 17일에 가면은 딱 지금은 한미연합사가 해체되어버리고 한국군은 지휘권을 한국군의 합참의장이 행사를 했고 미군은 이 894사령관이 행사를 하는 걸로 해가지고 지휘권이 나눠져 버립니다. 나눠져. 이것이 2012년 4월 17일입니다. 이러면 큰일 난다고 해가지고 2006년에 반대를 하고 서명을 받고 해가지고 1000만 명이 반대 서명을 받았어요. 그래도 이명박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도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계속 해체하겠다고 합니다. 국방부는 자기 죽을 짓을 계속 하겠다고 자살하는 방향으로 계속 열심히 달려가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연합사의 그걸 우리는 연합사 해체라고 해요. 우리는 전시작전권 전환이라는 말 쓰지 않습니다. 연합사 해체. 왜 이게 치명적이냐? 특히 이 순간이 왜 치명적이냐 하면은 요건 조금 이 논리적인 이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정책이라는 것은 항상 이게 좀 이해를 시키기가 어려워요. 정책을 설명하면 상당히 따분해집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요새 이 복잡한 것을 싫어해요. 자꾸 텔레비전을 많이 보다 보니까 텔레비전은 그냥 느끼는 거니까 신문을 보고 책을 읽는 습관이 있으면 딱딱한 것도 읽어서 이해를 하게 되는데 막 정치인들이 립서비스를 하는 거, 전시작전권은 우리가 당연히 가져야지, 이게 자주국방이지 이렇게 하면 그게 맞다 해가지고 바뀌어요. 그 뒤에 뭐가 있는지를 깊이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책을 가지고 사기를 치기가 참 좋아요. 정책을 아주 근사한 몇 마디 말로 포장을 하고 정치인들이 국민 속이군들은
참 좋다 이겁니다. 기업 균형 발전을 위해서 세종시를 건설한다 하면은 지역 균형 발전 그거 좋은 거지. 해가지고 그냥 넘어가버려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전시 작전권 문제입니다. 우리 한미 상호 방위조약이 이승만 대통령의 노력에 의해서 1954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여기 보면은 아주 간단해요. 종이 한 장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제 3종대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 두 나라 중에 하나가 이 태평양 지역에서 침략을 받으면 다른 한 동맹국은 어떻게 하느냐, 군대를 보내서 도와주는데 다만 그 나라의 헌법 절차를 따라서 그렇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의무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도와주기로 하되 단 헌법 절차를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 절차를 따른다. 나토는 어떻게 됩니까? 유럽을 공동 방위하기 위해서 만든 나토 가맹국이 어느 나라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다른 나라는 자동적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동 개입이. 그러나 한미 동맹은 그렇게 강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도와주긴 도와주는데, 그러니까 북한이 남침을 하면은 미국이 우리를 도와줘야 되는데, 단 헌법적 절차를 따른다. 그럼 미국의 헌법적 절차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미국에는 선전포고를 누가 하느냐 하면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니고 국회가 선전포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가. 선전포고에 대한 동의권을 국회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침을 당했는데 대통령이 미국 의회에 군대를 보내겠다라고 동의를 요청했을 때 미국 의회가 동의하지 않으면 군대 보낼 수 없습니다. 다만 긴급한 상황일 때 미군이 공격을 받았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이 일단 군대를 보내놓고 60일 안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60일 안에. 그 동의를 못 받으면 철군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고민이 그것이었습니다. 이승만 정부 때, 박정희 정부 때, 야, 이 자동 개입 조항이 없기 때문에 미국이 어떻게 하면 이 자동 개입을 하도록 만들 것이냐. 그것이 바로 전시작전권을 차라리 미 팔군사령관이 행사하도록 했거든요. 그러면은 공격을 받으면은 자기가 공격받은 것이 되니까 당연히 미국 대통령한테 군대를 보내달라고 요구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전시작전권이 미 팔군사령관, 유엔군 사령관한테 간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줘버리고요. 그 사람들이 이승만이 아니 자주정신이 없는 사람입니까? 이승만이 오기가 없는 사람입니까? 왜 미군 사령관한테 전시작전권을 줬느냐 하면은 그렇게 해야 남칠 때 미군이 우리를 도와주러 온단 말이에요. 수모를 그러다가 1977년에 한미연합사가 만들어진 것은 여기에 제도적 보장약직을 해버린 겁니다. 이제는 한국에서 전쟁 수행은 연합사가 한다. 전쟁 시제. 전쟁이 나면은 전쟁 지휘를 이미 연합사가 하는데 한미 연합사의 사령관은 미군 사령관이 한다. 그러나 부사령관은 한국 사람입니다. 지상부 사령관도 한국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휘 최종 결정은 이 8군 사령관이 한미 연합사 사령관이 된다. 그런 구조로서 합동군 참고본부를 만든 것이 연합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한미 상호방위 조약에는 자동 개입 조항이 없는데 연합사를 딱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제도적으로 자동 개입 장치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77년 이후니까 78년 이후에 우리는 이제는 더 걱정 안 해요. 아, 자동 개입이 된다. 이렇게 안심을 할 수 있게 됐고 미국도 대단히 만족했습니다. 그래서 한미연합사는 미군으로서도 만족이 되고 우리로서도 안심이 됐는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문제 삼는 사람이 없었는데 유일하게 문제 삼는 사람들이 북한이었죠. 북한입니다. 야, 한미연합사가 있으니까 우리 한국군하고 대담한다는 거 이거 의미 없다. 우리는 미국하고 바로 대담하겠다. 이거는 주권도 없는 자들 아니냐.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는 그걸 다 무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노무현이가 2003년에 대통령이 되고 나서 뭐라고 하냐. 이런 소리를 했어요. 전쟁이 나도 한국 대통령은 한국군에 대한 지휘권이 없다. 이것은
독립주권국가가 할 일이 아니다. 전시작전권을 가져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전시작전권 환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말 근사하게 들리지 않습니까?